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정 왜곡, 마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제목입니다. 검찰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쌍방울로 하여금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입니다. 19일째 단식 중이던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민주당은 잔인한 영장 청구라며 정기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쯤 이 대표 영장 청구는 예견됐던 일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사가 마지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조사 후 일주일 전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이날쯤 영장이 청구될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사건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한 다음 날 단식을 시작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대표 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대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개인 비리 혐의였습니다. 이 대표는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고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이후 1년 6개월간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 이재명 방탄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대선에 지고 석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원 불체포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원이 된 지 2달 후 당대표에 출마해 총선 공천권까지 쥐었습니다. 국회 다수당까지 장악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모두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지만 막상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쳤습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는 소급입법, 이 대표 사건 검사와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추진했습니다. 방탄국회 비난을 비켜가기 위해 입법 폭주를 했습니다.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자신들이 집권할 때도 못했던 법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뻔히 알면서 여야 대립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되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당론으로 추진 중인 특검만 3개, 국정조사가 4개입니다. 외교부 장관 회의만도 통과시켰습니다. 날마다 장외 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이 행위들은 상식을 넘을 정도로 지나친 것이었고 이는 이 대표 구속을 막으려는 계산이 포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탄핵과 해임안을 남발하던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기 직전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이 대표 단식과 그간의 모든 민주당의 행태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이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이 대표 한 사람의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더는 국정 왜곡과 마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비리 혐의 민주의원들 탄압, 거짓말을 그토록 결연하게 했다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범들이 자백이 이어지자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결연한 태도로 하면서 조작, 탄압이라고 도리어 화를 내며 공세를 펴니다. 윤 의원은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며 망신주기,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수사라고 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녹취록이 편집됐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은 모르는 일로 야당을 표적 삼은 정치수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그런 일 없다, 여론재판용 낙인 찍기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돈 봉투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토록 거짓말을 쉽게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돈봉투 수사는 검찰이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녹음은 봉투 10개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습니다.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과 돈을 제공한 스폰서, 중간 전달책 등이 줄줄이 돈봉투 수수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을 도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녹취록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상식 밖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자진 출두쇼까지 벌였습니다. 정작 휴대전화는 기록을 없애서 제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대장동, 백현동 비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단식까지 하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다르냐는 의문이 듭니다. 대북 송금은 관련자 대부분이 혐의를 시인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합니다. 노웅래 의원도 돈과 청탁이 오가는 대화 녹음이 나왔지만 탄압이라고 합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명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비리 수사 때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 주장을 하고 검찰에 역공, 화살을 돌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불리해질 것 같을 때에만 혐의를 인정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수산물이 방사능 범벅이 될 것처럼 국민 앞에 주장해놓고 자신들은 횟집에서 단체 회식을 하고 잘 먹었다고 사인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지층은 굳건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의원직 상실형으로 죄값 100분의 1도 못 갚을 윤미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됐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터무니없는 면죄부 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혔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윤 의원의 가장 큰 파렴치 범죄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기부금을 사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는 그 돈으로 갈비 먹고 발 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습니다. 동물병원,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습니다. 윤 의원은 돈의 정당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윤 의원의 범죄는 일반인의 양심으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직 상실형은 윤 의원 죄값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 순간 윤 의원은 의원직 자격을 상실한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도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심에서 면죄부 판결이 나자 횡령 정도는 죄도 아니라는 듯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시위에 나타나 지난 3년간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엔 정부 공식 추도식은 외면한 채 조청년 등이 일본에서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심 선고 직후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윤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 다 뻔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윤 의원은 2심 선고 직후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에 만들어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돈을 횡령한 사람이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윤 의원은 의원 임기 4년을 거의 다 채우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적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 대표 사퇴해 방탄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야당 대표 체포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만 최소 29명이 찬성했습니다. 기권, 무효까지 합치면 40표 안팎의 반란표가 나온 것입니다. 1년 넘는 방탄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총선 위기감이 쌓인 결과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몇 번이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또 체포한 부결을 호소해 지금 하는 단식도 순전히 방탄용이란 사실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곧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10여 가지의 불법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방탄국회를 열며 구속을 피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해 최소 17차례 보고받고 직접 결재한 공문도 나왔지만 자신은 모르고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혐의와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정치는 물론이고 국정까지 이재명 방탄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대선에 진 사람이 자신의 비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가 된 것 자체가 정상적 여야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됐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이용해 온갖 탄핵, 해임 건의, 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으려 했습니다. 각종 입법 폭주도 정부를 압박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 정치는 불가능했고 국정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로 이런 국정 왜곡과 정치 실종 사태는 끝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안 가결로 방탄 정당의 오명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체포안에 반대한 친 이재명계 의원이 여전히 다수입니다. 이들은 이 대표 사퇴를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배신자들을 색출하겠다며 국회 난입까지 시도했습니다. 끝없는 방탄과 입법 폭주로 멍들었던 민주당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분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는데 전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 최선의 길입니다. 끝까지 당권과 공천권을 지켜 민주당을 이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고 국정도 어지러워집니다. 이제 이 대표가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책임질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엉뚱한 사람들 사퇴한 민주당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부족함은 질책하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민주당의 부족함과 사퇴 불가를 밝혔습니다. 당권과 공천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민주당을 지금 그대로 방탄에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대표의 입장문은 강성 지지층의 당내 반란표 색출 운동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부결 입장을 밝히지 않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살생부에 올리고 문자와 전화를 돌리며 무슨 표를 던졌는지 추궁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이 나서서 누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밝힐 것이라며 색출 작업을 두둔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친일파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색출 바람을 못 이긴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히고 한 의원은 부라고 적은 투표용지 촬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 후 열린 민주당의 심야 의원총회는 거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가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야유와 포원이 쏟아졌고 다른 의원이 발언하려 하자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어딜 나섰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 박강원 원내대표는 떠밀리듯 사의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계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당 행위로 규정해 엉뚱한 사람을 사퇴시켰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비리 사건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10개가 넘습니다. 민주화 투쟁 등 전통 야당의 과거와는 전혀 다르고 민주당과도 상관없는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비리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정당이 돼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 명성에 먹칠을 계속해왔습니다. 대선 후 이 대표의 정치 활동은 자신의 구속을 막는 것 하나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압도적 국회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전체가 동원되며 정상적 정치를 실종시키고 국정까지 왜곡 마비시켰습니다. 민주당은 68년 역사를 가진 정당입니다. 3차례 집권했습니다. 그런 당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당이 부족하다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아무 책임 없는 사람들이 사퇴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